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강 역사문화박물관 랜선 투어 25화 진행을 맡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병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죠. 장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제작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은 모팩 스튜디오의 장성호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킹 오브 킹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팩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뭐 해운대라든지 별에서 온 그대, 명량, 지옥, 유명한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많은 작품의 특수 효과를 담당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모팩 스튜디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모팩 스튜디오는 어떤 곳인지.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화 드라마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시각 효과 작업을 30년 넘게 250편 이상을 했고요. 국내 작품뿐만 아니라 네. 헐리우드 작품, 중국의 좀 대형 작품들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세상을 시각화하는 어떤 기술이나 경험은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특수효과 쪽에서 250편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네. 작품 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수효과를 주로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셨습니다. 제작 비용도 많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시게 된 동기나 목적이 있으실까요? 네, 영상 쪽에서는 사실 시각 효과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요구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영화 드라마의 포스트 작업은 수익 사업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체 IP에 대한 계획을 꽤 오래 전부터 세우고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스스로 만들려고 한 게 지금 이제 첫 작품이 킹 오브 킹스가 됐습니다. 첫 작품부터 이렇게 네, 멋진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OTT의 등장으로 이렇게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이랬는데 또 네. 이런 도전을 하신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던 2015년에 시작한 거라서 제가 기획하고 완성하는데 이제 꽉 채워 만 10년 걸렸거든요. 와. 10년 전 상황은 물론 영화가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처음 목표로 세웠던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겠다라는 그 계획 자체는 그때도 좀 무모해 보이긴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가장 극대화해서 활용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려면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강의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제작해 왔던 입장으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의 생애를 다루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종교적인 스토리와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의 경우는 또 과민한 반응,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좀 주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가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종교 콘텐츠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물론 제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소재를 당연히 선택을 하긴 했지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고 성경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어렵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설교를 당한다거나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죠. 그리고 종교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신앙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신학적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제 어떤 창작물은 다양한 변주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어떤 표현의 변주들이 허용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게 본질을 이제 훼손하거나 이제 왜곡하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맥락과 사건들은 최대한 고증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했고요. 다만 영화적 상상력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 변주를 하면서 본질적인 메시지는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찰스 디킨스 원작 우리 주님의 생애를 각색해서 직접 이번에 각색을 하신 거잖아요. 네, 시나리오를 제가 다 썼는데요. 사실은 찰스 디킨스 책을 원작으로 삼은 건 아니에요.
제가 원작을 읽어봤더니 저랑 견해가 맞지 않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좀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원작으로 삼지는 않았고 다만 디킨스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그 형식은 흥미로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형식만 가져오고 네. 이야기나 사건의 구성은 완전히 새로 작업을 했죠. 저도 진짜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야지 하다가 어저께 인터뷰 전에 이제 봤는데 그 형식 자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킹 오브 킹스가 유독 이제 북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북미는 아무래도 좀 기독교적 네, 문화가 맞습니다. 있다라고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배급 전략이라든지 현지 성우 캐스팅이라든지 뭐 마케팅 방식 이런 현지화를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거는 와이드 릴리즈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였어요. 와이드 릴리즈가 이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헐리우드에서 이제 와이드 릴리즈라고 하면 네. 미국의 7대 도시에서 1,500개관 이상의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작품을 보통 이제 와이드 릴리즈 기준으로 삼거든요. 네. 주류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목표를 세운다고 아무한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겠죠. 제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완성도를 가져야 한다. 네. 네. 그리고 소재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라는 네. 지점이었죠. 그 완성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함양하는 건데요. 기술적 완성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영화적인 어떤 그 스토리텔링, 연출의 기법 이런 것들이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기준이었죠. 그 지점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죠. 네. 제가 또 기왕의 크리스찬이기도 했고 미국은 기독교 콘텐츠 네. 시장이 상당히 큰 편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기획 단계에서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네. 이거는 해볼만 한 것 같고 잘만 만들면 상당한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만 끝이면 안 되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VFX 작업을 오래 하면서 헐리우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헐리우드 쪽에 좀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저랑 같이 일했던 헐리우드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오스카상 받는 네. 정도의 네. A리스트 스태프들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메인스트림 시장 한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제 와우. 다이렉트로 네. 이제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좋은 캐스팅 네. 혹은 배급 어떤 상황 이런 걸 이제 가능하게 해줬던 거죠. 네.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겪었던 가장 큰 난관과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짧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의 거의 90% 이상은 제작비 구하는데 있었죠. 네,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 돈 구하는 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작품 마무리해 놓고 그 에너지를 작품에 좀 더 썼더라면 훨씬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북미 시장의 메인스트림 시장에 주류 시장에 들어간다는 이 기획 자체를 주변에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 뭐 꿈을 크게 꾸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되겠냐. 네. 게다가 이제 기독교 컨텐츠가 과연 신앙성이 있느냐. 네. 자금이 구해지면 진도가 좀 나가다가 자금 떨어지면 중단했다가 다시 또 돈 구해서 조금씩 이런 과정 거치다 보니 이제 10년이라는 네네. 세월이 걸렸고요. 또 중간에 팬데믹 네. 터져서 팬데믹까지 있었죠. 한 2년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또 있었죠. 앞에서 이제 작품의 완성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반인 입장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했으니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이 완성도가 상당히 글로벌하게 수준이 높다. 그런 지점에는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영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 광이었고 정말 애니메이션을 사랑한다고 해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본 건 처음이잖아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영화적 연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영화처럼 판단하고 진행을 했는데 또 시각적으로 영상 작업 만드는 건 이제 컴퓨터 그래픽 해왔던 일이라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사실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캐릭터 연출이더라고요. 네, 캐릭터라이징을 하는 그거를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를 다 그렇게 묘사할 수는 없어서 그 메인 캐릭터만 집중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나머지 캐릭터는 사실은 이제 가이드로 삼았던 모션 캡처에서 조금만 더 발전하는 식으로 에너지 분배를 좀 했죠. 또 하나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쏟았던 거는 모든 어셋을 풀 3D로 만들어서 라이팅을 진짜 영화 라이팅 하듯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함께 제작해주신 이제 김우영 촬영 감독님이 실제 영화 촬영하신 분이잖아요. 얼마 전에 개봉한 어쩔 수가 없다도 촬영하신 분인데 최고의 촬영 감독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카메라 레이아웃 하는 거, 조명 설계해서 라이팅 하는 거는 실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00여 개 가까운 에셋을 이렇게 전부 정교하게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식하고는 살짝 조금 다른 지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좀 멀리 있는 것들은 2D 베이스로 배경도 깔고 레이어 하는데. 몇 개로 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쓰시긴 하죠. 그런 지점이 차별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영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 탐탁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영화를 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리얼 엔진 안에다가 모든 공간과 캐릭터를 세팅을 하고 리얼타임으로 실제로 영화 촬영하듯이 진행을 한 겁니다. 버추얼 카메라를 개발을 해서 그걸 실제로 촬영 감독이 들고 촬영을 하고 조명부터 레이아웃을 다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영화적 완성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거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감독님 그 저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뭐 졸업작품이나 학기작이 있는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과거에는 종종 저한테 근데 보내주시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국내 작품도 웬만하면 찾아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요즘에 학생들이 지금 뭐 취업뿐만 아니고 시장이 좀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좀 뭔가 용기나 희망 뭐 또는 뭐 감독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하시죠. 근데 저는 오랫동안 영화를 해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영화계와 애니메이션계가 서로 따로 노는 것 같지? 그러니까 영화계 쪽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은 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우린 영화랑 달라라고 이미 규정하고 출발하시는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랑 애니메이션을 구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영화적 문법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화적인 어떤 이야기 전달하고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오고 참고하고 수용할 만한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성광대 학생분들도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더라도 좋은 영화들을 좀 많이 수용하시고 또 저는 특히 이거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중요하죠. 절절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또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인 건 해결을 해줄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인문학적 소양을 좀 많이 쌓는데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또 감독님 진지하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감독님의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킹 오브 킹스가 어떻게 기획되고 완성되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좀 말씀하실 때 AI를 말씀하셨는데 26화에서는 그 AI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